예, 그러면 우리가 운동 기전력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기전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기전력은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에 의해서 나왔었죠. 근데 운동 기전력은 도대체 뭐냐? 자, 이와 같이 디귿자 모양으로 도선을 만듭니다. 도선을 만들고 이 디귿자 한쪽 끝에 우리가 저항을 연결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속 막대가 있어요. 금속 막대를 갖다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실을 달아 가지고 금속 막대를 살살살살살살 오른쪽을 향해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럼 금속 막대 안에는 우리가 양전하를 띤 입자들과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같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자가 어떤 힘을 받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안에 이제 전자가 떡하니 있어요. 전자가 여기 가운데에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전자가 있으면 어떤 힘을 받느냐? 이 전자가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죠. 왜? 막대 전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X자 모양으로 써놓은 건 뭐예요?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칠판 앞쪽에서 칠판을 뚫고 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XYZ 좌표계를 잡는다고 치면, 자, 오른쪽 방향이 X방향, 지금 칠판의 위쪽을 향하는 방향이 Y방향, 그리고 칠판을 뚫고 나오는 법선 벡터 방향이 Z방향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Z 방향이죠. 그러면 크기는 B고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막대가 움직이는 방향은 X 방향이니까 VX hat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막대가 X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전자가 X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력에 의해서 이 전자가 받는 힘을 계산해 봅시다. 자기력은 로렌츠 힘의 자기력 파트는 QV 크로스 B로 외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Q는 마이너스 2 값이고요. 그렇죠? 그 V는 VX hat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필드는 여기 보시는 것같이 마이너스 BZ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X 크로스 Z hat은 마이너스 Y hat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B를 해서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Y hat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X hat 크로스 Z hat은 마이너스 Y hat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전자들이 막 몰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음전하들이 막 모여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양전하들이 막 모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전하들이 잔뜩 모이고 음전하들이 잔뜩 모이는 것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 이제 전기장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죠?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많이 생기는 것을, 그죠? 어떻게 하면 이제 막아줄까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장에서 생기는 힘과 자기장에서 생기는 힘의 총합이 0이 되게 하는 형태로 전기력이 생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자, 이와 같이 전기력이 전자에 대해서 생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전기장에 곱해져.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자기장이 만드는 그 전자에다 만드는 자기력의 마이너스 부호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 합쳐서 0이니까 얘는 얘하고 반대 부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 부호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이거였는데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전기장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와 같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막대 내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전기장은 이렇게 되고 자기장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결국은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전위가 이쪽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VAB가 그죠? 양수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결국은 VA가 VB보다 큰 전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델타 V가 VA 빼기 VB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뭐가 돼요? 바로 지금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 E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전력이 결국은 뭐예요? 아, 요쪽 방향이 크고 요쪽 방향이 작은 그런 전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막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 끌면 마치 내재적인 전지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를 여기다가 연결했는데, 그죠? 전지를 연결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려봅시다. 그러면 전지가 여기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죠. 위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쪽이 위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그와 같은 기전력을 가진 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항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게 전류란 말이에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게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막대 내부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흐르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생각했었던 방식으로 봅시다. 패러데이가 볼 때 자기 선속은 이와 같은 면적을 자기장이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B에다가 면적은 L 곱하기 X죠. 지금 이게 직사각형을 만드니까 L 곱하기 X예요. 그런데 기전력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dphi dt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phi가 어떻게 변하느냐는데 phi가 바로 BLX잖아요. 그런데 자기장이 균일하고 L 값도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는 상수고 상수로 나가요 앞으로. 그러면 결국은 X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 거냐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실을 가지고 잡아 끄는 그 속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전력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전류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기전력의 크기니까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면 R분의 BLV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전력 파워를 계산하면 파워 P는 I제곱 R 또는 R분의 2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해서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걸 봅시다. 여기 자석이 이와 같이 있는데 자석 위에 이제 금속 고리가 이 위에 있는데 금속 고리를 여기서 자석을 향해서 손을 딱 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밖으로 탕 튕겨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S극이 있으면은 잘못 그렸네요.
S극이 있으면 S극, 여기 N극 S극으로 자리를 바꿀게요. 화살표 자기장의 방향을 제가 그려놓은 거랑 바뀌어서, 자, 이렇게 있으면 N극이 위쪽에 있고 S극이 아래쪽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전류 방향도 나중에 바뀔 텐데 이따가 봅시다. 이와 같이 N극이 있으면 화살표가 나가죠. 그런데 얘가 다가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자기력선이,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지금은 3개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로 이렇게 고리가 오게 되면 5개가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증가하는 게 싫어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3개였는데 5개가 됐으니까 다시 3개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냥 가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 고리가 다시 뒤로 가야겠죠. 뒤로 가야지 다시 자기력선이 3개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요 면적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뒤로 빼야 돼요. 뒤로 뺀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 사이에, 그렇죠? 미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는 힘이 작용해야 돼요. 미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금속고리가 하나의 전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자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N극이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N극이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이고, 그때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구리도선의 앞쪽이고 이쪽이 저 뒤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해서 저 뒤로 해서 흘러갈 테니까 요 앞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이쪽이 N극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던 원형 구리도선이 여기 다가왔다가 다시 뒤로 밀려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유도계수라는 개념이에요. 유도계수는 뭐냐? 우리가 유도계수가 뭔지 배워봅시다. 자, 이제 기전력이 있어요. 기전력이 있는데, 기전력은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자기 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코일을 감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일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일을 감은 거는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냐면, 지금 저 말한 고리 모양의 도선을 옆으로 계속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그 단면적이, 만약에 우리가 구리도선, 원형 도선을 10개 놨다 그러면 10배 한 것과 같은 형태죠. 하나의 단면적이 S라고 했을 때 요게 10개가 있으면은 단면적이 뚫고 지나가는 게 10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개 개수, 코일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코일이 감긴 게 10번 감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원형 도선이 10개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개가 있으면 N배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솔레노이드 같은 데서 배웠지만, 자, 이 값은 뭐에 비례하냐면 전류의 양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을 전류량의 시간 변화율로 나타낸다면, 그러면 여기 앞에 가야 되는 계수가 N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L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L 값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선속, 하나당 자기 선속에다가 N배를 하고, 만약에 원형 코일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원형 코일로 만들어내는 자기 선속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100개의 원형 고리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100배를 해서 여기다 N에다 10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원형 코일이 다 동일한 전류를 가진다면 그 전류량을
분모에다 놔서 이와 같이 만들어내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도계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유도계수, 인덕턴스가 뭐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냐? 그게 바로 축전기에서 전기 용량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축전기는 뭐 할 때 쓰는 시스템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코일은 뭐 할 때 쓰는 시스템이냐? 코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인덕터라고 부르는데, 인덕터는 뭐 할 때 쓰는 시스템이냐? 자기 에너지를 저장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인덕터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래서 코일 같은 게 대표적인 인덕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일 내부에 자기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인덕턴스를 구하는 것은 마치 축전기의 전기 용량,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럼 커패시턴스의 정의가 뭐였어요? 커패시턴스가 두 개의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한 도체는 Q로 돼 있고 다른 도체는 마이너스 Q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전위차가 델타 V라고 한다면 델타 V분의 둘 중에서 양수를 갖는 쪽의 전하량을 이렇게 분자에다 써서 이것을 전기 용량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거에 반해서 여기에 인덕턴스는 전위차가 아니라 전류량이고 분모가, 그렇죠? 그럼 분자는 뭐냐? 전하량이 아니라 자기선속의 크기가 바로 분자에 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코일 같은 경우에는 원형 고리가 N개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고 했을 때 N배 하는 것을 고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전체가 하나의 전반적인 자기선속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분자가 자기선속, 분모는 전류량. 이쪽에서는 분모는 전위차, 분자는 전하량.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용량과 인덕턴스, 유도계수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인덕터는 자기 에너지를 담고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담는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고 계산을 해보거나 하는 것들을 연습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코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덕터하고 그리고 축전기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전기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했었죠. 예, 인덕터에 대해서도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